혹시 기억하세요? 수진의 속삭임에 태식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몰래 등을 감싸 안기도 했다. 끝사랑 연가 시작합니다. 수진 씨예요. 아들 민호의 뒤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채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태식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 정숙은 8살 연상이라는 사실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수진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금세 호감을 드러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걱정과 달리 상식적이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다. 거실에서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수진은 완벽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정숙이 건넨 차를 받으며 공손히 고개 숙이는 모습, 민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태식은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수진이 차를 마시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고 말끝을 올리는 특유의 억양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을 감싸는 방식조차 묘하게 익숙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수진 역시 자주 태식을 쳐다본다는 사실이었다. 민호나 정숙이 말할 때도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식에게 향했고 그럴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태식의 머릿속에서 10년 전의 기억 조각들이 어슴풀에 떠올랐다. 부산으로 파견 근무를 갔던 그 시절, 어둑한 술집에서 만났던 한 대학생, 졸업반이라며 취업 걱정을 털어놓던 그 여자의 모습이.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 흐릿했고 확신할 수 없었다. 설마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을 리 없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태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아들의 순수한 표정과 수진을 향한 자신의 복잡한 감정 사이의 괴리감이 그를 괴롭혔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태식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수진이 무심코 던지는 시선, 가끔 보이는 알 수 없는 표정, 그리고 그녀 주변에 맴도는 묘한 긴장감. 모든 것이 평범한 아들 여자친구의 소개라기엔 너무 복잡했다. 수진이 집을 떠난 후에도 태식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수진이 집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엔 주말에만 오던 그녀가 이제는 평일 저녁에도 나타났다. 민호가 야근할 때면 혼자서도 찾아와 정숙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숙은 수진을 점점 며느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태식에게는 그런 날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수진과 단둘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내야 했다. 복도에서 스치듯 지나칠 때, 거실에서 우연히 시선이 마주칠 때 그녀의 표정에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마트에 나간 사이 태식은 거실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다. 수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편이 맞았다.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고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왔다. 태식은 TV 화면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수진이 소파 옆으로 다가서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태식이 고개를 돌리자 수진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부산의 그 작은 술집,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던 여자. 취기에 젖어 자신의 어깨에 기댔던 그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다. 두 번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태식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잊으려 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야 완전히 되살아났다. 수진의 얼굴에서도 그때와 같은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태식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기억하세요? 수진의 속삭임에 태식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정숙이 장보기를 끝내고 돌아온 것이다. 수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태식은 한동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태식은 수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민호를 향한 미안함과 수진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태식은 흔들렸다. 수진 역시 변했다. 예전보다 더 자주 태식을 쳐다보았고 가족들이 보지 않을 때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10년 전에 그들로 돌아간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누구도 모르는 긴장감이 흘렀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수진이 태식에게 건넨 첫마디였다. 그녀는 민호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태식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우연히 민호가 보여주는 가족 사진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때는 이미 민호에 대한 사랑이 깊어진 상태였고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했다. 다만 10년 전 부산에서의 만남이 그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 계속 태식이 그리웠다고 했다. 지금의 수지는 민호를 사랑하면서 태식도 사랑한다고 했다. 태식은 어이가 없었다. 10년 전에 잠깐 만났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태식의 마음은 굳건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이제 수지는 태식에게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대담해졌다. 식탁 아래에서 발끝으로 태식의 정강이를 살짝 건드리거나 반찬을 건네주며 손끝을 스치게 하는 일이 잦아졌다. 태식은 그때마다 움찔했지만 정숙과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온 태식은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쳤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2층 복도는 조용했다. 수진이 다가와 태식의 뺨에 살짝 입술을 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키스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지만 태식의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 같았다. 미쳤어? 태식의 제지에도 수지는 웃기만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단을 내려가 버렸다. 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 정숙이 잠깐 마당에 나간 사이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수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식에게 다가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몰래 등을 감싸 안기도 했다. 하지만 태식은 저항할 수 없었다.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유혹이 뒤섞이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수진의 체온, 향기, 그녀가 내는 작은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수진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 민호가 야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집에 와서 태식과의 시간을 만들었다. 정숙이 잠든 늦은 밤 거실에서 TV를 보는 태식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직도 기억해요. 부산에서의 그날들. 수진의 고백에 태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수진을 만난 후 그날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그녀의 열정과 서툴렀지만 진실했던 감정들, 그날의 모든 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 수진이 집에 왔다. 정숙은 일찍 잠들었고 거실에는 태식과 수진만 남아 있었다.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러면 안 돼, 수진아. 태식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수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태식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수진의 속삭임과 함께 그녀의 입술이 태식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러나 곧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변했다. 태식은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10년간 억눌렀던 모든 갈망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거친 숨결이 겹쳐지며 두 사람의 입맞춤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정숙의 잠든 숨소리만이 그들의 금기를 상기시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오늘 민호가 늦는데요. 수진이 문자를 보내온 것은 저녁 7시였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정숙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태식은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수진의 눈빛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정숙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반찬 투정을 하는 태식을 보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가끔 태식과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눈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10년간 품어온 갈망이었다. 9시가 되어서야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숙은 아쉬워하며 수진에게 일찍 가라고 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조금 더 있겠다고 했다. 태식은 수진의 그런 반응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피곤함을 호소했다. 요즘 동창회 모임 준비로 바빴던 터라 몸이 지쳐 있었다. 10시 반이 되자 그녀는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수지는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며 정숙의 잠자리를 봐주었다. 거실에 남은 태식과 수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태식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고 수지는 소파 끝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수진이 입을 연 것은 11시가 다 되어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간절했다. 태식은 망설였다. 이런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을 보는 순간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안 돼. 태식의 거절은 힘이 없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아 끌었고 태식은 저항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에서 나는 작은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2층 복도는 고요했고 정숙은 아래층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수진이 태식의 손을 잡고 민호의 방으로 들어선 순간 수진이 재빨리 방문을 잠갔다.
작은 딸깍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태식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머뭇거림이 없었다. 그녀는 1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태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수진의 속삭임이 태식의 귀에 닿았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고 태식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부산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때의 수진은 어렸고 순수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성숙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수진의 입술이 태식의 목덜미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태식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진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 순간 그들의 거친 숨결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일렁이며 어둡고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똑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정숙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수진아, 괜찮니?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태식과 수진은 숨을 죽이며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이 재빨리 옷을 정리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 애썼다. 네, 괜찮아요.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민호는 언제 와? 11시쯤 온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숙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미친 짓이야, 우리. 태식의 중얼거림에 수지는 오히려 웃었다. 위험한 스릴이 그녀를 더욱 흥분시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태식은 현실로 돌아왔다. 만약 정숙이 문을 열었다면, 만약 민호가 일찍 돌아왔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 번의 위험한 경험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태식의 마음을 확인한 수지는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태식은 점점 그녀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흔들리면서도 그는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 이상한데? 정숙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마트에서 일찍 돌아온 그녀는 현관에 놓인 수진의 구두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민호는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는데 수진이 와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거실은 조용했다. 1층 어디에도 사람 기척이 없었다. 정숙은 장봐온 물건들을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정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소리는 민호의 방에서 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들리는 소리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태식과 수진의 거친 숨소리와 낮은 신음들이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은 허공을 휘저으며 갈 곳을 잃었다. 정숙은 손으로 벽을 붙잡으며 간신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생각했다. 그날 정숙은 태식에게도 수진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정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며느리처럼 여겼던 수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숙은 수진을 만나고 있었다. 정숙은 수진에게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민호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들 곁에서 떠나달라 부탁했다. 그리고 태식과의 관계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수진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식에게 말했다. 민호는 모르게 해. 그거라도 해야 아빠 자격이 있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과 절망이 앞섰다. 태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태식 역시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짓눌렸다. 정숙의 걱정은 오로지 아들 민호였다. 정숙과의 만남 이후 수진은 약속을 지켰다. 민호는 말없이 사라진 수진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태식과 정숙은 침묵에 잠겨갔다.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태식으로 인해 행복했던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그 후 정숙은 태식과의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민호는 수진을 찾지 못해 절망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식은 변해가는 정숙과 민호를 지켜보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